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3개 시의 인구가 70만 명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인구가 지역을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팔라지고 있는 건데요. 한때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3개 시 통합 논의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69만 9,990명. 지난달 기준 여수와 순천, 광양 3개 시 인구를 더한 숫자입니다. 1년 전보다 3,700여 명 줄면서 결국 인구 70만 선이 무너진 겁니다. 1990년대 3개 시 인구는 한때 73만 명이 넘었지만 감소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논의됐던 여수, 순천, 광양, 이른바 여순광 통합은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출마해 당선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 이순신 특례시를 공약으로 띄웠지만 이후 지역 반응은 잠잠합니다. 김 의원은 특례시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교통망 연결 등 세부 분야부터 단계를 밟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세 도시를 경전철로 연결하는 용역안을 좀 전남도에 우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경전철 연결이 되면 그다음에 행정통합으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행정통합은 이해관계와 셈법이 복잡한 만큼 공감대를 늘려가는 게 먼저라는 반응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시 행정협의회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협의회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단 1차적으로 추진해 보면서 통합 논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그 협의회 안에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구는 줄고 산업 경쟁력은 수도권에 밀리는 상황 속에 교통과 일자리 문화 등 3개 시 주민 교류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사의 동북권 공청회에서 지역민들은 도민투표와 지사 불신임까지 언급하면서 전남도의 공모 절차를 강하게 성토했는데요. 최근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의 애매한 발언들이 일부 자의적으로 해석 확산되면서 불신과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권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사의 전남 동북권 공청회. 동북권 지역민들은 전남도의 일방적인 공모 방식 추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성토합니다. 도에서 지금 저는 이거 보면서 아까 프레임 잡아놓고 가스라이팅 한다 생각했어요, 사실. 도민 투표를 통해서 공정하게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식적인 공청회를 의견 수렴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거짓으로 보고할 겁니까? 전남권 의대 유치를 두고 심화되고 있는 전남 동서부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은 정부 부처 장관들의 책임을 피해 나가기 위한 애매한 발언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질의에서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원론적이고 애매한 입장의 발언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학 중에서 한 대학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두 대학 다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두 대학이 공동과대를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지역의 그 교육이나 의료 이슈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용역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현재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방식에 대해 적절성 논란을 자극할 수 있는 답변도 나옵니다. 방금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역에서 어떤 걸 선택해 와도 다 가능하다 이 얘기인가요? 최대한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논의가 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현재 전남도는 동북권의 강한 반대 여론에도 공모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독자적으로 교육부 홍모에 참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정부 부처 관계자 발언에 대한 해석 공방으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합니다. 지역사회의 피로감만 높아질 뿐입니다. 현재 전남권 의대 유치 논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정부 부처 장관들이 의료 소외 지역인 전남에 책임감 있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전남 동부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전국에 알리고 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부터 이달 27일까지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지역에서 의료 불편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의 의료 불편 체험, 의대 유치 기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는 슬로건, 웹툰, 쇼츠 영상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1인 1작품 제출이 가능하고 최종 수상작은 다음 달 순천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4주째 증가하는 등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4주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주간 확진자 수가 3명, 10명, 11명, 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지난주에는 3주 전보다 10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가을철에 접종한 코로나와 독감의 백신 효력이 떨어지고 냉방기 사용으로 밀폐된 공기가 유지되는 여름철에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며 주기적인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원화수 급감으로 어린이집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원화가 줄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 1000여 세대가 있는 여수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와 월세 75만 원에 계약한 민간 어린이집. 한때 원화수는 30명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17명으로 줄었습니다. 저출생과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친 탓입니다. 경영난이 지속되자 어린이집은 아파트 측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양측은 협의를 통해 75만 원이었던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내 월급도 못 가져간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문을 닫아야 될 판이다라고 읍소를 해서 동대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렇듯 아파트 측과의 협의로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는 원화가 줄면 임대료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 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는 전년도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근거가 제도가 아닌 규약으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여수 민간 어린이집 20곳 중 임대료를 초과해 받는 곳은 모두 7곳. 한 어린이집은 기준보다 70만 원을 더 받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권고 사항이지만 스스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권고에 앞서서 더욱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전라남도는 이 준칙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면서도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공감했습니다. 이제 일단 이 규약을 이제 인식을 했고요. 이거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은 이 전반에 대해서 한 적은 없다. 전남 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473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52%나 됩니다. 경영난으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군 차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순천시가 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부터 글로벌 기업 성장까지 촘촘한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지역 기업 동반 성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순천 경제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순천시는 앞서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 친화 정책 기반 위에서 지난 2년 동안 투자 금액 1조 2천억 원, 1,300여 명 고용 창출에 투자를 이끌어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다음 달 지산학 캠퍼스 시범 운영을 앞두고 새 장학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순천대는 지산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질 실무 실습 위주의 협동수업 운영비와 학생의 생활보조비 장학금 등 참여혁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컬 대학 특화 분야에서 우수 인재 유치와 선진 해외 탐방 등 다양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이제 막 전기차 생산을 시작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GGM과 현대차는 안전성을 자신하며 소비자들의 불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내연기관의 소형차 한 차종만으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깨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한 달 전부터 캐스퍼 전기차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전기차 생산 목표는 2만 1,000여 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말 특근까지 해가며 차곡차곡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에 악재가 생겼습니다. 일시적 수요 정체를 뜻하는 전기차 캐즘에 이어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현대차와 GGM은 캐스퍼 일렉트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제품이 들어간다며 제조사를 선제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배터리의 안전성도 자신했습니다. 진동, 그다음에 충격, 관수로 테스트 등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가혹 조건에서 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건화 설계를 또 계속 해왔고요. 정부도 막연한 불안감을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GGM은 캐스퍼 일렉트릭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할 뿐 판매까지 책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공포로 수요가 줄면 생산량과 일자리 확대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여순 사건 지원단은 최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연달아 만나 오는 10월 끝나는 진상규명 기한 연장 등 여순사건 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또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희생자 직권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9%대인 희생자 최종 결정 심사율을 올 연말 약 20%까지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순사건 지원단은 신속한 희생자 결정을 위해 올해 연 누계 5천 건의 사실조사 목표 달성에 온 힘을 쏟고 전국화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